엄마, 그 사람 또 만났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였지요. 72이 된 내가 내 딸한테 내 하루를 보고해야 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엄마, 왜 말을 안 해? 그 사람이 뭔데 자꾸 만나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순진한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외로우니까 아무나 좋아 보이는 거라고. 저는 박수님입니다. 올해 72이에요. 25에 시집 와서 밥 짓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더니 주름이 언제 늘었는지 머리가 언제 하얘졌는지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돼 있었지요. 사람이 늙는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순간 없이 어느 날 보면 달라져 있는 것.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위암이었어요. 진단받고 8달 만이었지요. 그 8달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곁을 지켰고 남편이 떠난 뒤엔 한동안 뭘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밥을 차려줘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챙겨야 할 약이 없었고 맞춰야 할 기상 시간도 없었지요. 제 하루가 갑자기 텅 비어버렸는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어요. 딸 현주는 수원에 살면서 명절에 반찬을 가져왔고 아들 민주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했지요. 오전엔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엔 TV를 켜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경로당에 나가고 가끔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특별한 날도 없고 기다리는 날도 없었지요. 그냥 하루가 왔다가 갔습니다. 저는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더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그러다 그해 가을이 왔습니다. 오랜 동창 미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임에 나오라는 거였지요.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나가봤자 누가 어디 아프다는 얘기, 자식 자랑, 손자 얘기. 그런데 미숙이가 하도 졸라서 결국 나갔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강수.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 특별히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어요. 반도 달랐고 어울리는 무리도 달랐지요. 그냥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면 아는 척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50년 만에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수님 씨 맞죠? 저 강수예요, 이강수. 솔직히 처음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색하게 웃고 자리에 앉았지요. 그게 다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재회였어요. 그런데 저녁 내내 옆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래서 편했는지도 몰라요. 서로에 대한 기대도 쌓인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처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들었어요. 제가 무심코 한 말에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차나 한잔 해도 될까요? 오늘 얘기가 재밌었어요. 잠깐 생각하다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러줬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냥 그랬습니다. 딱히 설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오랜만에 밥을 먹으면서 웃었다는 것. 오랜만에 누군가랑 진짜 얘기를 했다는 것. 그게 다였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한참을 그 기분으로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주였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가벼운 기분이 딸 목소리 한마디에 어디론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 가라앉는 기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깊어질지를. 처음엔 그냥 한 번만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약속 당일 뭘 입어야 할지 몰라 옷장 앞에서 오래 섰어요. 그러다 스스로가 우스워서 그냥 평소에 입던 걸 입고 나갔지요. 나이가 몇인데, 별것도 아닌데, 강수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30분 전부터 와 있었다고 했어요. 차를 시키고 처음엔 어색했지요. 5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요. 평범하게.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지요. 그냥 평범하게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두 사람은 그날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남편 얘기, 자식 얘기, 혼자 지낸 세월 얘기. 강수 씨도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12년이 됐다고 했지요. 그 뒤로 만남이 이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찻집, 같은 창가 자리였지요. 드라이브를 가거나 근사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제게 가장 좋은 시간이 됐지요. 강수 씨는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무심코 한 말도 기억했다가 다음 주에 다시 꺼냈지요. 좋아하는 꽃이 국화라고 했던 것, 젊을 때 글 쓰는 걸 좋아했다고 했던 것.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싶었습니다. 내 얘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해 준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봤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강수 씨가 작은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수님 씨가 하는 말이 가끔 되게 좋아서요. 잊어버리기 아까워서 적어두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지요.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집을 치우고, 아이들을 키우고. 강수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오늘은 뭘 해 먹을지 고민이 됐지요. 작은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지요. 현주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디 나가?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지요. 현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매주? 동창 모임이 매주 있어? 얼버무렸어요. 친한 사람이랑 차 한 잔 마시는 거라고 했지요. 현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친한 사람, 누구? 엄마 친구 중에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혹시 옛날 남자친구야? 결국 강수 씨 얘기가 나왔어요. 같은 동네 살던 동창이라고 모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했지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주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지요. 이번엔 민준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현주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엄마, 그 사람 직업은 뭐야?
가족은 있어? 아는 만큼 대답했습니다. 퇴직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아내는 먼저 갔다고요. 현주와 민준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민준이는 말은 없었지만 누나 편이라는 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지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순진한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외로우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냉정하게 생각해봐. 요즘 세상이 어떤데 혼자 계신 분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을 자식들 앞에서 변호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서러웠지요. 이게 왜 변호를 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뒤로 현주의 전화가 하루에 2번씩 왔어요. 오늘 나갔냐? 어디 갔냐? 그 사람 만났냐? 처음엔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한테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 같은 기분, 혼난 것도 아닌데 혼난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날 저녁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사진 한 장이었지요. 노트 페이지였습니다. 찻집에서 제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어릴 때 뛰놀던 골목 얘기, 젊었을 때 글을 써보고 싶었다던 얘기, 국화꽃을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 그날 밤 오래 생각했지요. 이대로 조용히 접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한 번쯤은 지켜봐야 하는 건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은 알 것 같았어요. 이 마음을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2주가 지났습니다. 강수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했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더 복잡해졌습니다. 계속하자니 자식들 눈치가 보였어요. 어느 쪽으로도 마음이 기울지 않는 채로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갔지요. 현주의 전화는 여전히 하루에 2번씩 왔지요. 오늘 뭐 했냐? 밥은 먹었냐? 어디 나갔냐? 저는 언제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수 씨를 안 만나면 현주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지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현주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반찬도 없었어요. 그냥 빈손으로 들어와서 식탁에 앉더니 말했지요. 엄마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아직도 연락하지? 왜 핸드폰을 그렇게 꼭 쥐고 다녀?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무서워서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신 거 알잖아. 근데 그런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처음엔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거든. 엄마가 외롭고 지쳐있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무섭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말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지요. 그 사람 가진 것도 없잖아. 엄마 집이 탐나서 접근하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강수 씨 얘기가 아니었어요. 딸이 엄마를 보는 눈이 그렇다는 게 그게 더 아팠지요. 나는 이 나이에도 누군가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72이 되도록 살아온 내가 내 감정 하나 믿을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게 서럽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지요. 현주가 돌아간 뒤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강수 씨를 계속 만나면 현주와 매번 이 싸움을 해야 하고
안 만나면 제 마음 한쪽이 계속 이렇게 허전할 것 같았지요. 어느 쪽도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강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재촉도 없고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그 한 줄이었지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가 또 쓰려다가 했어요. 결국 이렇게만 보냈지요. 고마워요. 저도 잘 있어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알았지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것뿐인데 그 느낌이 아무 힘이 없었지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말대로 조용히 지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나이에 내가 원하는 걸 한 번쯤 지켜보는 게 맞는 건지, 72년을 살면서 남들 눈치를 봤으면 충분히 봤는데 남은 시간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지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5에 시집 온 것도, 남편 따라 이사한 것도, 자식들 원하는 대로 수원 근처에 자리 잡은 것도, 돌아보면 내가 먼저 원해서 선택한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게 나쁜 삶이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선택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조차 묻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상하게 단단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이 되니까 한 가지만은 알 것 같았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고만 있는 게 더 이상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찻집 어떠냐고. 딱 그것만 썼지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며칠 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재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려준다는 것,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화요일에 찻집에 갔습니다. 강수 씨는 또 먼저 와 있었지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시키고 바깥을 보다가 말했어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네요. 그게 다였지요.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아줘서 고마웠습니다. 한참 뒤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자식들이 반대해요. 많이. 강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섭섭하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했지요. 이 사람은 제 자식들을 나쁘게 보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또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그래도 수님 씨가 원하는 게 뭔지는 수님 씨가 제일 잘 알잖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했지요. 자식들을 설득하라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묵었던 어깨 위의 무게를 조금 덜어줬지요. 그 뒤로 다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찻집, 같은 자리였어요. 달라진 건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밥을 좀 더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화분에 물을 주다가 새로 핀 잎을 발견하면 반가웠지요. 작은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현주도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감시하듯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지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밝아진 것 같다. 별말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이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 그 변화를 알아챘다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현주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엄마, 그 사람이랑 만나면 좋아? 처음으로 묻는 거였습니다. 뭘 하는 사람이냐, 뭘 가진 사람이냐가 아니라 좋으냐고 물었지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응. 편해. 나로 있어도 되는 것 같아서. 현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게 다였어요. 이해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말로 꾸미지 않아서요. 현주가 돌아간 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라마틱한 화해가 아니었어요. 눈물의 포옹도 없었지요. 그냥 딸이 처음으로 엄마한테 좋으냐고 물었고 엄마가 솔직하게 대답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몇 주간의 갈등보다 더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서운하냐고 물으면 아직 조금은 서운했지요. 그런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마음을 내가 지켜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강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도 찻집 어때요? 답장은 또 금방 왔어요. 항상 좋습니다. 기다릴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웃었지요. 혼자 웃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오래 몰랐습니다. 내일이 또 기다려졌어요.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창밖만 바라보던 화분에서 새잎이 돋아났어요. 언제 이렇게 됐나 싶어서 한동안 들여다봤지요. 물을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때가 되니까 피어난 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도 그런 것 같다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냥 되는 것 같다고. 강수 씨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같은 자리, 같은 차, 같은 얘기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현주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간이 좋아서 그 시간에 온전히 있었지요. 수님 씨,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편해 보여요. 예전엔 어딘가 쫓기는 것 같았는데.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쫓기는 것 같았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받고, 늘 어딘가 미안했고, 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수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님 씨가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현주와의 사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날 현주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요. 엄마, 그 강수 씨가 어떤 분인지 나 한번 만나봐도 될까? 뜻밖이었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요. 잠깐 말이 막혔어요. 셋이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왔어요. 어색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현주도 긴장한 게 보였고 강수 씨도 조심스러운 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강수 씨가 현주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현주 씨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늘 조심한다고. 저도 엄마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요. 강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되셨던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했지요. 길게 따지지 않았어요. 사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현주가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분인 것 같아. 대답 대신 웃었어요. 그게 다였지요. 그런데 그게 참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강수 씨와 버스를 타고 근교 수목원에 갔어요. 수목원은 조용했습니다. 강수 씨가 항상 걸음을 맞춰줬지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게 좋았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강수 씨가 김밥을 싸왔고 저는 나물을 쌌지요. 누가 더 잘 쌌는지 얘기하다가 둘 다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한동안 그냥 앉아서 꽃을 봤어요. 바람이 불면 흔들렸고 햇빛이 비치면 반짝였지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자꾸 보게 됐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꽃을 바라봤어요. 이름은 몰라도 예쁜 꽃이었지요. 늦게 피었어도 활짝 핀 꽃이었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꽃이 나갔다고. 이름이 없어도 괜찮고,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에 시집 와서 72이 될 때까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어요. 그게 잘못된 삶이 아니었지요. 그 시간들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박수님으로도 살고 싶었어요. 국화꽃을 좋아하고 따뜻한 차를 좋아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옆에서 웃고 싶은 사람. 강수 씨가 버스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님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잠깐 그 말을 들여다봤지요.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흘러갔어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었지요. 대단한 반전도 극적인 결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켜냈을 뿐이었어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단 하나였지요. 기다린 만큼 피는 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늦게 핀 꽃도 꽃이라는 것.